그러면 홈페이지에 계략적인 걸 일단 살펴보시게요. 문버디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영어에 좀 약하잖아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번 보시게요. 암호화 교육 및 통찰력 및 주요 거래 패키지 4라고 하는 거 나오고요. 이것이 이제 주 메뉴입니다. 아카데미 공부하는 곳, 인사이트 여기는 이제 광고입니다. 그리고 뭐 금주의 인기 상품. 인사이트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인사이트가 텔레그램 한 군데를 처음에는 인사이트가 여러 군데 주더니 보니까 대부분의 정보들이 뭐 최신 정보는 텔레그램으로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버디 가입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텔레그램에 가입을 해서 날마다 올라옵니다. 날마다 최신 정보가 올라오거든요. 그 날마다 오는 최신 정보들을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래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가 문버디가 날마다 올라와요. 여기는 저 플래닛.ix 리더 그룹 들어가는 거고, 하여튼 문버디에 등록을 하시면은 문버디에 그럼 어떻게 등록을 하냐? 인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제일 밑에 텔레그램 채널에 조인하는 채널 있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텔레그램 먼저 가입하시고 이거 조인 채널 해가지고 이 텔레그램에 가입을 하시면은 날마다 이렇게 정보가 올라옵니다. 정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번역이 안 돼요. 자체적으로 번역이 안 되니까 오른쪽 마우스 번역칸이 없죠? 그러면은 텍스트를 복사해서 어디로요? 텍스트를 복사해서 팝팍으로 가서 여기다 입력을 해놓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날마다 올라오는 정보들을 알아보시죠. 최신 정보는 비트코인을 사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가요? 현금 가격을 추적해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최신 정보들을 모아서 따로 한번 제가 판단하기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모아서 이제 시간을 내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수요일인데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는 분이 강의를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문버디에 다시 들어가서요. 이건 지금 9만 원, 10만 원 넣으셔가지고 그 바우처 구입하신 분들만 이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문버디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마이 어카운트예요. 마이 어카운트. 내 정보에 왜 들어가 보냐? 내 정보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내가 등록한 날짜가 나와요. 5월 13일 날 등록했잖아요. 5월 13일 날 등록을 했으면 내가 이 문버디를 볼 수 있는 날짜가 6개월 뿐입니다. 6개월 구독권이잖아요. 그러니까 11월 13일까지만 이 문버디를 활용할 수 있어요. 아마 좀 뭐 어드벤치지 내지는 뭐 좀 혜택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일단 하여튼간 제가 볼 수 있는 건 11월 13일까지. 근데 문버디 지금 바우처를 사셔가지고 아직도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 등록한 날짜부터 6개월이니까 그거 인지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학원바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수업 종류들이 있어요. 수업 한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초 부분 오늘은 기초 학습을 같이 하실 거예요. 저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 구매 판매 투자 전략 그다음에 거래 전략 디파이 암호화폐를 판매하지 않고 적립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NFT 또 더 깊은 지식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강의를 8강에서 한 10강에 나눠가지고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인사이트에 가보면은 인사이트는 아까 보셨죠? 인사이트는 이제 연결을 해서 최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곳. 여기는 뭐 볼 거 없이
요리 들어가가지고 텔레그램 가입하시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매주마다 나오는 건데 이 탑 디테일은 금주의 상품, 금주의 상품 같은 거예요. 금주의 상품이 뭐냐고 걸작시면은 일단 거래소 여기 OK 이건 매주마다 업데이트 되는 것 같아요. 금주의 거래라고 나오는 거 보면은 여기 OKX에 가입을 하면은 $10치 마모화폐를 무료로 에어드랍 해준다. 요 소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 도메인을 봤는데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어떤 거냐면은 그 끝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co.kr이잖아요.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co.jp, 뭐 .com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도메인 주소들이 많은데 이 도메인에 .nft, 뭐 .크립토, 뭐 해가지고 그 NFT 내 인터넷 주소에다가 NFT가 들어가는 것, 이 도메인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 아시죠? 도메인이 가치가 있어요. 응? 도메인에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고 도메인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수억 대, 수십억 대 돈을 번 사람들 많아요. 딴딴딴 그러니까 www가 막 등장을 했을 때 이 도메인을 사모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가령 뭐 USA 뭐 com 이걸 만약에 구입을 해놨다. 그건 아마 그 월드와이드 웹에서 막아놨을 텐데 뭐 폭스닷컴, 여우닷컴, 그다음에 뭐 엔트닷컴, 개미닷컴 이런 것들을 그 구매를 해놓은 사람들은 그 도메인을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많이 팔았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도메인도 NFT화 돼가지고 자기가 일단 도메인을 선점을 해놓으면은 그 가격을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것도 꽤 의미가 있고 재밌는 일이에요. 나는 이 낱말을 참 좀 플라워, 가령 뭐 꽃이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그럼 플라워.nft를 확보하고 계세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뭐 NFT가 대세고 그러니까 괜찮을 거예요. 여기 주소가 많던데 주소가 몇 개 있던데 일단 그거 이 VPN은 뭐냐면은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 내 개인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가령 네이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핑을 하면은 모든 정보들이 네이버에 다 저장이 됩니다. 아시죠? 아실 거예요. 근데 이 VPN을 통해서 가면은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더라도 내 IP 주소가 이 VPN 주소로 변환이 돼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서 접속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가나에서 접속한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VPN이라고 하거든요. 버추얼 네트워크 게 가상으로 나의 그 네트워크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에요. 이것도 50% 할인받으라고 들어가봤더니 꽤 비싸더라고요. 하여튼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보십시오. 크립토, NFT, X, 월렛, 비트코인, 다오, 888, 코인, ZIL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주소를 여기다 저장을 해가지고 구매를 해놓으시면은 그게 NFT가 되는 거예요. 재밌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좀 한번 해보랍니다. 요거 준비하느라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직 못 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학원으로 가보게요. 학원에 가서 오늘은 더 베이직 스타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에 있는 걸 이렇게 일단 한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한 다음에 어디다가 한글 파일을 열고 여기다 붙여넣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 기초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이걸 같이 읽으시면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좋을지 저 방법이 좋을지는 뭐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찾아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 저장되어 있는 걸 내가 이렇게 텍스트로 한글이나 뭐 엑셀이나 뭐 워드로 저장을 해놓으면은 이걸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인터넷이 되건 안 되건 언제든지 컴퓨터에 저장만 해놓으면은 볼 수 있으니까 아마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크립토의 기본이 되는 것. 자, 지금 그 오프라인 세계에서 기축 통화가 되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달러죠, 달러. 그건 아마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 같은 자들이 대통령을 해도 미국 위상이 바뀌지 않는 거 보면은 웬만해서는 그 나라의 위상이 바뀌지 않는 한 그 나라의 기축통화인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기축통화보다 그 달러보다 한 10,000배 정도 더 확고한 이유로 크립토 세계에서 암호화폐 세계에서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의 지위를 잊어버릴 일은 제가 생각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면은 전 세계 어느 코인도 코인을 발행한 주체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무텔리기만 이름도 어려워가지고 하여튼간에 그 러시아 청년이 만든 이더리움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웬만한 그 메인넷 코인들은 다 재단들이 있어요. 비트코인은요.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자가 아니면 그 단체가 만든 코인인데 이 코인은 발행 주체가 없는 유일한 그러니까 그 공교롭게도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게 중앙 집중화되지 않은 응? 그죠? 중앙 집중화되지 않는 화폐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비트코인만 발행처가 없는 응? 발행처가 없는 유일한 코인이고 최초의 코인인 거예요. 기술도 제일 달리고 여러 가지 뭐 전송 속도도 많이 늦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아마 영원히 암호화폐가 존재하는 한은 영원히 크립토 세계에서는 기축통화로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코인에 투자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퍼센테이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정하시고 퍼센트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정하시되 소리 잘 들리시죠? 알아서 포트폴리오는 알아서 하시되 비트코인은 꼭 집어넣어라. 가능하면은 30% 이상 50% 정도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시는 게 많이 손해보지 않는 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비트코인이 필요로 하는 이유, 비트코인의 기원, 또 비트코인이란 무엇이고 그것 갖고 또 뭘 하느냐 이거거든요. 세상에 비트코인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그 2008년이 어떤 해입니까? 2008년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왔던 시절이에요. 그죠?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 엄청난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큰 사건이죠. 그게 뭐예요? 리만 삼형제 사건이에요. 리만 브로더스가 원래 얘네들이 재력이 있는 집안인데 이 리만 삼형제가 각자의 영역에서 돈들을 뭐 조선업도 하고 뭐 광업도 하고 뭐 유통업도 하고 별거 해갖고 엄청난 부를 획득을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삼형제가 2008년 시기쯤 되니까 그러면은 가장 우리가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찾아봤더니 돈을 버는 세상이 2000년대 초반에 도래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한 게 뭐냐면은 금융업이에요. 금융업.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기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다 투자를 했느냐? 모기지에 투자를 했어요. 모기지라고 하는 게 뭐냐? 빚내서 돈 사는 거예요. 모기지 론 알죠? 론에 올인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연끌을 했어요. 응? 워낙 그 세계 경기가 좋고 그러니까 그 값싼 그 이율로 은행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놓으면은 집값이 계속 잘 오르고 있었을 테니까 집을 사놓으면은 그 가치가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개나 소나 다 집을 샀어요. 근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주식값이 폭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경제가 휘청했어요. 미국 경제가 휘청하니까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그 기청하면 여기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몸살 걸린다고. 그때가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2000년 초반. 미국에서 그 난리가 생기니까 대한민국에도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 어떻게 저떻게 잘 헤쳐나갔긴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래도 경제 기반이 많이 탄탄해진 상태였으니까 하여튼간에 2008년에 그렇게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오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달러와의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세계의 다른 뭐 재화들의 가치는 뭐 흔들리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미국발 경제 위기가 오면은 자국 화폐, 그러니까 달러화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걸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 그 몇십 년대 195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잘 보완이 아주 잘 되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돈들을 만들려고 무지하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기술적인 문제로 됐다가 실패하고 됐다가 실패하고 됐다가 실패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화폐, 국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안정한 화폐를 찾고 있었던 시기에 이 2008년에 이 모기지 사태로 세계 경제가 흔들린 거예요.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미국의 작은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비트코인이 기원이 여기 비트코인 피어 투피어 개인 대 개인을 이용한 일렉트로닉 시스템 뭐 전자 뭐그 전자 그 자금 아니 전자돈 시스템 하여튼간에 이런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백서 그러니까 논문이 발표가 돼요. 익명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프로그래머가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는 프로그래머일 수도 있고 프로그래머 그룹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2008년도에 발표가 돼요. 그래가지고 2009년에 1년 후에 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 비트코인 기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거든요. 이게 이 블록체인 기술을 오픈소스로 발표하고 나서 처음으로 50개의 비트코인 형성이 돼요. 그때 막 출시가 될 때가 2008년, 2009년에 비트코인 출시가 될 때는 10분마다 50개의 비트코인을 줬어요. 어떻게 줬냐?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오픈소스를 풀어놓은 다음에 그 인터넷 공간에다가 문제를 하나 내요. 어떤 문제를 내냐? 1 플러스 1이 뭐냐? 라고 하는 아주 쉬운 문제를 내. 그러면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어떤 프로그래머들이 2다 라고 쓰면은 50개를 주는 거예요. 10분 동안 풀어냈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50개씩 나눠준 거예요. 그때는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푸는 사람들은 다 50개씩 줬어요. 그때 만약에 그걸 모아놓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떼부자가 됐겠죠. 그런 사람들 많죠. 주변에. 많다기보다는 우리들한테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인터넷 공간에 가끔씩 그때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면서 장난처럼 모아놓은 비트코인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나중에 찾아서 뭐 수조 원대, 수억 원대 부자가 나왔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때부터 드디어 탈중앙화된 크립토 화폐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 갖고는 뭘 하느냐? 이게 그때 당시에는 2008년이죠. 2008년, 9년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인데 그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가서 돈을 버는 동남아시아 청년이 그 달러화를 자국 부모님들한테 송금을 할 때 송금 수수료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페이팔 같은 업체를 통해서 송금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페이팔하고 두 개인가 송금업체가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서 송금을 하려면은 내가 만약에 뭐 10,000원을 송금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많게는 수수료를 1,000원까지 내야 돼. 그리고 송금이 되는데
송금이 되는데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뭐 2, 3일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려. 근데 비트코인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 달러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꿔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처음에는 전송 속도가 굉장히 좀 빨랐어요. 1분 안에 가버려. 똑같은 가치로. 이걸 하려고 비트코인이 나온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자국의 화폐의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똑같은 가치로 전송되는 전송 화폐 시스템을 만들자.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됐지만 안 되다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렇게 실현이 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센세이션한 일이죠. 조용히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하고 뭐 리먼 브러더스하고 얽혀 있어요. 뭐 여담이지만 2008년이 이명박 막 집권하던 시절이잖아요. 이명박 때 경제부총리가 우리 종신대 만수형이 있어요. 강만수, 만수형. 그래가지고 이명박하고 강만수를 뭐라 그랬냐면 리먼 브라더스라고 그랬어. 왜 그랬냐면은 얘네들이 빚내서 집사라 그랬거든. 빚내서 집사라고. 그래갖고 그때 빚내서 집사라 해갖고 지금 아파트값 그때 엄청나게 막 많이 떨어지고 있겠죠.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지금 우리의 경카카께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지금. 응? 세계적으로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판국에 젊은이들 꼬셔가지고 야 니네들 이자 허벌나게 까져올라니까 어? 아주 이자 싸게 줄 테니까 너 빚내서 지금 집 사라. 집 사라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어요? 왜? 지금 아파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죽을 맛이거든요. 아파트 값 떨어져가지고. 그걸 누가 갖고 있어요? 건물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대기업, 재벌들, 큰손들, 돈 많은 사람들 집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거 털어줘야겠어. 털어줘야겠는데 집값은 계속 떨어진다고 하지. 사람들은 돈도 없지. 그러니까는 아주 초저리로 융자를 해줄 테니까 젊은이들한테 집 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고.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 아주 쳐죽일 놈들입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그 비트코인이 등장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왜 가치를 갖느냐? 자 보세요. 그 저 달러화가 말이에요. 달러화가 73년에 닉슨 대통령이 이게 지금까지의 미국 그때까지 미국 달러화들은 74년까지 미국 달러화들은 금본위제였어요. 금본위제. 이게 세계적으로 형성되는 금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달러와 가치가 정해졌거든요. 근데 그 금본위제를 철폐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달러화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이후로 달러화의 구매력이 이후에 등장합니다만은 달러화의 그 구매력이 약 그 83%인가 하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 100원으로 살 수 있는 걸 100원으로 살 수 있는 걸 지금은 83,000원? 83,000원이야? 아 그때 당시에 만약에 10원에 살 수 있는 거였다면 지금은 8,300원을 줘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달러화 가치가 그렇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화가 최소한 기축통화가 그 저장 수단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저축 수단으로는 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비트코인은 처음에 등장을 할 때부터 최대 2,100만 개로 하드캡으로 생성이 됐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 2,100만 개 이상 발행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100만 개를 어떻게 발행을 하냐? 처음에는 10분에 50개씩을 줘요. 10분에 50개씩을. 그거를 1,050만 개. 50%될 때까지는 10분에 50개를 주다가 그 다음에 1,050만 개가 딱 순간 세는 순간부터 10분에 몇 개를 줘요? 25개를 줘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중에 50%가 지나면은 또 10분에 12.5개를 줘요. 그 다음에 또 지나면은 6.25개를 주죠. 지금 아마 6.25개 나올 거예요. 10분에. 근데 수학 문제는 엄청 어려워졌죠. 그게 그 뭐냐면은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를 아마 16개를 12개를 넣어가지고 그놈이 이게 무작위로 이게 뭐 1부터 막 대입시키는 거예요. 1대 1, 뭐 36짜리 1, 2, 36짜리 막 이제 무작위로 대입을 시켜갖고 운 좋아갖고 맞으면은 채굴이 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아주 세상 무식한 방식이에요. 응? 지금 저 비트코인 채굴되는 방식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죠. 그 최고급 사양의 뭐야 그래픽 카드를 돌리려면은 전기가 말도 못하게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내가 그래도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하나 멋진 기업인데 비트코인이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갖고 난 이제 비트코인 사용 안 할래. 이렇게 핑계를 댔죠. 이 자식이 핑계도 잘 찾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뭐 어떻게 옆으로 좀 많이 모으고 있을 거예요. 하여튼간에 2,100만 개로 하드캡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 가치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승의 폭이 얼마나 크냐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알아요. 이 희소성의 보장을 감안할 때 이 비트코인은 중앙통화보다 가치를 더욱 우수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저장 수단으로 가장 각광을 받는 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금이었습니다. 금. 근데 이 금보다 저장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처음에 만 비트코인의 피차 두 판이었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원. 1.8원. 그때가 언제예요? 2009년 5월 며칠이야? 5월 23일인가? 피차데이. 응? 그날 처음에 가치를 가진 것이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8천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3천만 원, 오늘 보니까 3천만 원 넘었대요. 3천만 원까지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비트코인을 혁명적으로 만드는가? 은행은 화폐 유통을 완전히 통제를 하죠. 은행이 어떻게 통제를 해요? 은행이 화폐 유통을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은행이. 모든 거래자들의 정보를 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해킹을 당하면은 모든 정보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이 없었냐? 꽤 많이 있었어요. 안 밝혀졌을 뿐이지. 밝혀진 것도 덜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은행만 가지고 있던 정보를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데 그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킹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렇게 P2P, 비트코인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여기 제목이 뭐냐? 무엇이 비트코인을 혁명적으로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완전히 민주적이다. 지도자도 없고 권력도 없고 권력은 모두 사용자에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똑같아요. 비트코인의 모든 권력은 유저로부터 나온다. 그겁니다. 비트코인은. 이 비트코인이 나오고 나서 변혁 기술이 많이 등장을 하죠. 비트코인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을 가지고 이더리움이 등장을 하면서 이더리움에서 NFT가 나오고 스마트 개혁이 나오고 디파이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또 솔루션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또 비트코인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글로벌 경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이게 우리가 코인 많이 했잖아요. 코인 많이 했잖아요. 간장 코인, 이 엽전 코인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코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마케팅이 진행이 되잖아요. 거기로 돈 다 보냈잖아요. 글로벌 경제에 쉽게 접근이 되고 글로벌로 대출도 받게 되고 물론 손해도 보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돈 놓고 돈 먹기 해가지고 내가 뭐 한 3개월 만에 1년 만에 6개월 만에 돈을 벌어봐야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투자 소득을 얻었죠. 그러니까 잘 알잖아요. 우리가 크립토 코인을 가지고 제일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돈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어? 예, 리플 누가 주변에 똑똑한 청년이 자기가 봐도 아주 건실하고 똑똑한 청년인데 이거 좋은 거라고 사놔라 그래 할머니한테. 돈 여유 있으니까 한 100만 원치 그냥 사놨어. 잊어먹고 있지. 그거 뭐 신경이나 써요. 그래갖고 3년 후에 봤더니 그것이 얼마가 됐어. 100만 원씩 샀는데. 10억이 돼 있어요. 100억이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돈 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 리플 갖고 빌딩 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제 주변에도 그 리플 갖고 건물 산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자, 제한된 공간에서 2100만 BTC만 출시되기 때문에 가치와 구매를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이제 파도를 타는데 중요한 건 어떤 곡선을 그리고 갔냐? 우상향 곡선을 쭉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어떤 자산보다도 훨씬 더 크게. 그게 비트코인의 가치인 거죠. 블록체인에 의해서 기술 개발이 되고 웹3라는 상호 기술과 가지고 이 디지털 혁명과 비트코인의 그 블록체인 기술이 연합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 기술이 연합이 돼가지고 다른 가령 뭐저 6G 기술이라든지 카메라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기술들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변혁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발달이 되죠. 그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가장 우리가 쉽게 와닿는 건 이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 준 가장 큰 변화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플래닛 IX를 하고 있는 우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이 메타버스 기술이 등장할 수 있었던 가장 그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이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속화되면서 우리의 메타버스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이유로 비트코인이 세상을 크게 변혁시키고 있다라고 문버디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비트코인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임계량이 도달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보세요. 현재 유저가 1억 600만 명 정도 된대요. 1억 6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1억 600만 명이 비트코인의 주인이에요, 다. 그 사람이 10만 원어치를 갖고 있고 9만 원어치를 갖고 있고 1억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의 주인인 겁니다. 근데 임계량이 도달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냐면은 그 마운트 곡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많이 날아갔어요. 얼마 전에 수영하다가 죽은 뭐 2조 원인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 사람이 주변 어떤 사람들한테도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알리지 않아가지고 또 날아갔어요. 2100만 개를 발행을 했는데 2100만 개가 다 세상에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채굴이 된 게 일단 50%는 채굴이 됐고 25%, 75%까지는 채굴이 됐고 82% 정도까지는 채굴이 됐지만 아직도 15% 정도가 채굴이 안 됐어요. 이게 채굴되는 시간이 얼마냐? 104년 걸려요. 104년. 마지막 한계까지 나오는 데가. 이게 2009년부터 104년 이후에나 이 비트코인이 다 채굴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트코인은 향후 100년 동안은 계속 채굴된 화폐이기 때문에 임계점에 쉽게 도달하지 않고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축통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축통화라는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달러하고 연관이 없이 살아갈 수 우리가 돈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암호화폐, 크립토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암호화폐의 세계에 있으면은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비트코인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체 불가능한 토큰, 여러분 좋아하시는 NFT 나오죠. 디파이 통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디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파이낸셜 해가지고 중앙화되지 않은 금융, 그러니까 이제 대출도 해주고
대출이 가장 컸죠. 이게 이 분산금융의 형태가 뭐냐면은 돈 놓고 돈 먹기예요. 이거 갖고 돈 많이 벌었어요. 이거 갖고.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암호화폐 중심으로 구축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비트코인이 지금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나가고 있는 방향이 이 방향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기저에는 비트코인이 있다 이 말이죠. 결론적으로 그 비트코인과 그 기반 기술은 모든 주요 글로벌 부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료, 물류, 제조, 엔터테인먼트, 농업, 예술, 금융, 산업혁명이 예감이 된다고. 그래서 1조 달러의 규모 산업이 비트코인의 등장과 함께 탄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규모는 아직은 세 발의 피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건 뭐 자명한 사실인 거죠. 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줬죠. 가지고만 있었다면. 내가 2009년에 아니면 2010년에 2012년에 비트코인을 내가 100만 원치만 갖고 있어도 나는 얼마나 부자냐 이 말이야. 근데 못 갖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IXT 응? 우리 플래닛 IX IXT 잘 모으시고 잘 가지고 계십시오. IXT 그냥 함부로 처리하지 마시고 땅 사는데 IXT가 원래 목적이 뭐예요? 픽스 땅 사라고 준 거 아니에요. 땅 사는 데만 사용하시고 열심히 또 땅 파셔가지고 IXT 잘 가지고 계십시오. IXT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제가 뭐 전에 강의를 몇 번 해드렸지만 하여튼간에 수요와 공급을 붙인 거거든요. 수요와 공급을 붙인. 이 IXT는 16억 8천만 개의 픽스를 거래를 하는데 쓰이는 건데 1억 5천만 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커요. 저는 그것만 봐도 IXT의 가격은 굉장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비트코인 못했으니까 IXT를 가지시든지 IXT보다는 테리토리의 가치가 훨씬 더 높겠죠. 가능하시면 테리토리 만드시고 불과 10년 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켰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비판을 하잖아요. 응? 이 비판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클릭해도 소리가 안 이제 소리 들리시죠? 박회숙님 아직도 안 들으시는가? 박회숙님 대답해 주신 분이고 교육플랫폼님 소리 잘 들리시죠? 자, 비트코인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에 대한 답변. 거품이 아닌가요? 가치가 있는 이게 가치가 있는 이유. 일반 돈에 비해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린 에너지. 요 문제가 많죠, 지금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또 뭐 어쩐가요? 이런 대답들이에요. 오해를 이제 풀어드립니다. 자, 비트코인이 거품 아니냐, 곧 붕괴될 거 아니냐. 그 이유가 2011년에 비트코인이 94%가 떨어졌답니다. 100원짜리가 6원이 되어버렸대요. 100원짜리가 6원이 되어버렸는데 그 이듬해 2012년에는 이 100원짜리가 36,000원이죠. 36배, 3,600%니까 36배. 36배면은 3,600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100원짜리가. 어? 그러니까 이 굴곡은 있어요. 굴곡은 있어요.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블루칩인 거예요. 블루칩. 삼성전자 주식인 거죠. 메인 주식이에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오래 들고 있는 거예요. 사놓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비트코인은 일단 사가지고 필요할 때는 빼서 써야죠. 어쩔 수 없죠.
필요할 때는 빼서 쓰는데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은행에다 돈을 저축을 해놓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사놓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금을 사가지고 금부치를 모아놓는 것보다는 어차피 안 쓰는 돈이잖아요. 금부치를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놓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주식, 삼성전자 주식을 사놓는 것보다는 구글의 주식이나 애플의 주식을 사놓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을 사놓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걸 증명해주는 곡선이 있어요. 그건 이제 곡선이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아, 여기 있네요. 2000, 여기 뭐 31달러에서, 말도 못하죠. 37배, 17배, 1년 사이에 3.3배. 2021년에도 3.3배가 올랐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 있는 거예요. 금이 37배 올랐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금이 17배 올랐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거든요. 변동성이 너무 커서 문제다? 변동성이 크다는 건, 곡선을 볼 때, 이 곡선을 볼 때, 이렇게 내려가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또 올라타는 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돈을 이때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끝선하고 끝선만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선하고 끝선. 네? 이게 금은, 비트코인은 금보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게 비트코인인 거예요. 지금 문제는 비트코인인 거예요. 8천만 원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3천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손해를 봤다? 그럼 8천만 원일 때 산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때 산 사람들. 그때 비트해가지고 코인으로 들어온 우리 대한민국 20, 30대 청년들, 그 친구들한테는 진짜 2.5배가 떨어져 버렸으면 아주 그냥 땅을 치고 통과를 노리시죠. 그때 이야기하기를 연말에 2억 된다고 그랬습니까? 응? 하지만 300만 원대 사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근데 그때 금을 300만 원 사갖고 있는 사람들이 10배 올랐냐 이 말이에요. 2배도 안 올랐어요. 500만 원 돼 있으면 다행이죠. 그렇잖아요.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하여튼간에 세계가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높은 가치, 여기 나와 있네. 금은 지난 5년간을 비교해 봤을 때 금은 65%가 증가하는 반면 비트코인은 31.67배가 오른 거예요. 얘는 0.65배, 얘는 31.67배가 증가를 한 거예요. 내가 1,000원에 산 것이 3만 원, 30만 원, 31만 원이 된 거예요. 31만 원이. 그 가치 조정 수단으로 비트코인 짱이에요. 앞으로도 그럴걸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비트코인을 채굴 하는 게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비트코인을 한 개 채굴하는 가격이 비트코인이 7천만 원 정도 했을 때 비트코인 한 개 채굴할 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채굴을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채굴을 한다면 전기요금이 7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알래스카나 중국 같이 이제 전기요금이 좀 싼데 또 추운 지방에서 채굴을 하면은 열이 좀 덜 나니까 채굴 비용이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채굴 비용이 그 비트코인의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꽤 많아요. 지금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비트코인 한 개 채굴하는 비용이 아마 비트코인 판매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왜 채굴을 해요? 손해보면서. 왜 채굴을 할까? 가지고 있으려고 채굴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려고. 채굴 업체들이 그것을 채굴해서 뭐 수익을 지금 당장 내겠다는 소리가 아니라 계속 채굴을 해서 갖고 있겠다는 소리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손해가 아니면은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걔네들이 잘 아니까. 그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USD, 달러, 한국, 그 다음에 S&P 500, S&P 500이 미국 주가지수죠. 주가지수가 206% 오르는 동안에, 이건 한 해, 그 다음에 뭐 10년 동안
7,510배 올랐네. 7,510배 비트코인. 여기는 뭐 금은 와, 이 비교가 안 되죠. 비교 자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주식하고 금하고 어떤 것이 저장 가치로 가장 크냐라고 하는 건 딱 보면은 뭐 답이 딱 나오죠. 뭐. 2020년 3월에 기준으로 한 정확한 수치입니다. 나왔죠. 비트코인 또 익명이며 범죄자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 착하잖아. 심성이 착해 배그민족이. 얼마나 착한지. 그죠? 배그민족들이 신성이 착해서 우리 친구들이 야 이 새끼야. 그? 저 뭐야 그 누구죠? 박지연이가 했던 걔네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만들어가지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하여튼간에 그 성범죄 같은데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사용됐잖아요. 응? 어둠의 돈이다. 어둠의 돈에 네가 그렇게 투자를 해야 쓰겠냐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통계를 내보니 비트코인 유통량 중에 0.1%만 불법 사기하고 연관이 돼 있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형처럼 5만 원짜리, 만 원짜리는 0.15%만 불법이나 사기하고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아니제. 법정화폐가 훨씬 더 많이 사용, 여기 나오구나. 매년 수조 달러의 법정화폐가 테러, 자금 세탁, 탈세, 납치, 정부, 부패에 사용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비트코인보다는 실제 그 종이돈이 훨씬 더 불법에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셨죠? 그 다음에 1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다. 이 세상 무식한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들은 소수점 8자리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게 0.00000000001 소수점 8개짜리 이 단위를 사토시라 그래요. 사토시. 1사토시가 지금 뭐 1,000만 원이라고 치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원이네 1원. 1,000만 원에 1사토시가 1원이니까 지금 1사토시가 우리나라가 지금 3,000만 원 정도 하니까 1사토시가 3원 정도 하는 거예요. 1사토시부터 거래가 가능하니까 3원부터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너무 비싸? 감당할 수 없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물론 1사토시를 사면은 저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크겠죠. 0.01 비트시가 수수료니까 지금 3,000만 원이면 3만 원이 수수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실 분이 없겠지만 마음만 먹으면은 1사토시도 거래가 가능하다. 이론부터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거래가 느리고 비싸다. 물론 거래도 많이 느려졌어요. 근데 거래를 할 때는 여기에서는 더 확장해서 비트코인에 뭐 실용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 수수료 문제는 우리 잘 알잖아요. 수수료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잖아요. 응? 비트코인을 트론으로 바꿔서 트론으로 수수료하면은 트론을 뭐 1,000개를 보내든 100개를 보내든 10,000개를 보내든 수수료가 얼마? 1트론. 얼마? 80원.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싶으시면은 비트코인 개수가 많으면 상관없어. 그 수수료가 3발에 피니까 10비트코인을 보내는데 0.001 비트코인이 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하지만 0.1 비트코인을 0.02 비트코인을 보내는데 수수료가 0.01이야. 그럼 0.03개가 가는 거잖아요. 그럼 0.02개를 팔아가지고 트론으로 산 다음에 트론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속도도 훨씬 빠르고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10분 걸린다 넘어가는데 트론은 1분도 안 걸려요. 굉장히 빨라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트론도 사용하셔도 되고 리플도 사용하셔도 되고
많이 있죠? 거래코인들. 해킹에 취약하다? 비트코인 자체가 해킹이 되는 건 아는 걸 아시죠?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일본에 기반을 둔 마운트복스가 해킹을 당할 때도 거래소가 해킹을 하네. 거래소가. 거래소에 있는 지갑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때 엄청나게 유지됐죠. 이게 비트코인 자체의 주소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빗썸에 비트코인 주소를 가지고 있다. 어머, 벌써 1시가 넘었어요. 시간이 빨리 가지? 비트코인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서브 주소인 거예요. 어? 빗썸의 서브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블록체인닷컴, 블록체인닷컴의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주소는 온전하게 내 주소인 거죠. 그 주소는 해킹 당하지 않습니다. 그, 저, 블록체인에 12개 니모님만 관리를 잘 하시면 절대 해킹 당할 일이 없어요. 해킹 문제도 해결이 됐죠. 그리고 법정화폐가 보이죠? 1974년이라 그랬네요. 제가 아까 71년이래. 71년 법정화폐가 된 이후에 구매력이 85%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화폐의 가치가 100원짜리의 가치가 15원으로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그 소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 가치를 어떤 것을 뒷받침하지 말으로 실제 가치를 가질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모든 암호화폐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에요. 모든 암호화폐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어떤 암호화폐든지 이더리움이 가치를 가지고 뭐 다른 암호화폐가 가치를 가지면 비트코인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달러화에 비해서 10,000배 정도의 지위가 높은 크립토의 기초화폐가 비트코인이라고. 비트코인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근데 최근에 저도 이제 문버디를 통해서 처음으로 얻은 정보인데 얘네들이요. 비트코인 유저들이 39%를 지금 재생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캠브리지 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또 채굴자들의 7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녹색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무지무지하게 애를 쓴답니다. 이건 근데 얘네들이 물론 환경을 사랑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재생에너지가 더 싸요. 가면 갈수록 재생에너지가 더 싸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비트코인이 채굴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가지고 지구 온난화에 기여를 하는 폭들이 지금은 좀 있겠지만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비트코인을 안 쓰려고 폐쇄 결정을 한다. 근데 아시죠? 배수를 써도 다 안 돼요. 이 미 연방정기제도 이사회에서 제가 전번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옐런 의장이 2019년 때는 비트코인 신경 쓰지 마라. 곧 없어질 거다. 2020년대는 1년 지나서 하는 소리가 야 비트코인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2021년에는 야 비트코인을 우리가 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세금을 걷자.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왜? 비트코인의 죽은 주인이 누구라고요? 유저예요. 유저이면 얘네들이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전 세계가 인정할 수 있는 화폐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화로 작동하지 않는다? 아니죠. 작동할 가능성이 꽤 크죠.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거래를 하는 국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고방식은 수백 개 암호화폐 중 이들 중 하나인 알트코인에서 출발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죽는 기술이 아니랍니다.
비트코인은 비기술적인 사용자에게 너무 복잡합니다. 가면 갈수록 편해지겠죠. 그 QR코드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QR코드를 통해서 이 거래가 상당히 원활하게 작동이 되고, 디파이도 발전을 하면서 많은 앱들이 생성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것이 아닌데, 하여튼 예전 걱정들인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걱정들이 다 예전 걱정들이에요. 예전 걱정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은 비트코인이 자연스럽게 오갈 것이다. 비트코인은 인터넷 없이 작동되지 않지 않냐. 이런 질문이 있죠. 되는지 안 되는 것.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그 기술이 이제 우주 기술이, 이게 전 세계 유럽의 국가들이 많으니까 유럽연합 국가까지 합치면은 한 30개, 50개 나라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요. 위성으로 하면은 어디서든지 위성 인터넷이 거의 가능한 세상이 됐죠. 6G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인터넷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라면은 어차피 다른 것도 안 돼. 뭔 말인지 알죠? 온라인 송금 안 될 거 아니에요. ATM기도 없을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도 결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은 비트코인도 안 되지만 어떤 것도 안 돼. 이게 쉽게 말해서 화폐의 기능을,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은 화폐의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 이게 만약에 인터넷이 안 되는 아프리카 어느 동네가 있다면은 그 동네에서 지기들끼리 화폐 제재해가지고 아니면 뭐 금 가지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일 거예요. 우리 작은 딸이 전화가 왔네. 자, 그래가지고 모든 비판을 했습니다. 1913년 이래로는 구매력이 96%를 이뤘대요. 이게 이때부터 시작하면 구매력이, 자, 71년도에 구매력은 85% 이뤘다 그랬잖아요. 13년에는 96% 이뤘어요. 그러면은 1913년부터 71년까지 그 긴 세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은 달러가 구매력을 잃지 않았어. 왜? 달러화가 근본이었으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거의 일치하는 세계의 모든 화폐가 근본위로 유통이 되니까, 근본으로 유통이 될 때까지는 달러화가 그 가치를 많이 안 떨어뜨리다가 71년 이후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조금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력을 잃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법정화폐에 관련된 문제, 요거 이제 기초 개요 강의에서 두 번째 섹터거든요. 이걸 제가 싹 한번 읽어보고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이렇게 해줘서 한글 파일에다가 붙이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날마다 들어오는 텔레그램의 정보를 캡처해가지고 한글로 올려가지고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은 크립토 유식자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시간 안에 내가 개요를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개요는커녕 개요 중간도 못 갔다. 하여튼간에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에서 본 강의는 그만두고요. 혹시 플래닛 IX나 아니면은 크립토 월드 세계나 NFT나 메타버스나 크라우드원이나 관계된 거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질문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열어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명의 참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 예, 드론에서 채굴을 했는데요. 예. 예, 그걸 이제 수거를 해갔잖아요. 예. 그러면은 언제쯤 실행이 되나요? 며느리도 모르죠, 그건. 시어미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죠. 그건 이제 드론을 관리하는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네. 이제 시기를 발표를 하겠죠. 얘네들은
확실치 않은데 언제쯤 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하지를 않는 회사들. 아, 확실히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게 가령 IXE를 만약에 뭐 8월 15일 날 주겠다. 그러면은 확실히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8월 한 12일쯤에 8월 15일 날 IXE 지불합니다. 하고 공지가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라우드 펀드 그렇고, 플레이나 X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미리 거짓말 시키면서 희망을 부풀게 하는 회사들이 아니라 확실하게 자료가 마련이 된 다음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온도 발표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